시장이 너무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나흘 연속 최고가 오늘 장중에 3,794선 거의 뭐 3,800까지 다가선 건데 이 기세만 치고 들어가면 3,800 넘어서 4,000까지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들게 합니다. 뭐 가격 걱정 안 하고 사도 될까? 자신감이 좀 붙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결국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이제 잘 가고 있으니까 수익률 많이 내는 올 연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되게 강해요. 3,800선 이러다가 잘하면 또 다음 주에 넘었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 갖게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때보다 좀 포모가 심하게 오는 그런 날이 아닌가. 뭐 제가 뭐 증권사에 있고 여기 이제 가장 일선에 있다 보니까 뭐 손님들께서도 아니 뭐 나가서 어렵게 방송하고 분석하고 그래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놓으면 편할 거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올해 목표치는 잘하면 삼성전자가 한 500개에서 550조, SK 하이닉스가 300조 정도 가면은 3,800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어느덧 뭐 이렇게 수치가 좀 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좀 밤사이 미국에서는 뭐 이런저런 악재스럽지 않은 악재들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워낙 우리 시장의 어떤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조정은 역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다시 밀어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총 1, 2, 3위만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 체감적인 지수와 실질적인 지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좀 차이에서 오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저처럼 좀 편치 않으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뭐 좀 작은 지방은행에 대한 이제 그런 부실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유동성 지표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나 뭐 빅스 지수의 이제 해지를 위한 일부 뭐 변동성을 제외하면 환율이나 뭐 지수 대부분의 리스크 지표는 평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히려 좀 반도체 쪽으로의 또 매수가 또 들어오면서 시장은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돌아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유동성의 힘이 그 어떤 재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먼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을 틈탄 주도주들 쪽으로 개인들의 쇼핑이 지금 뭐 무지막지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늘 뭐 강조하는 겁니다만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 한 6에서 70% 정도는 뭐 반도체 원전 관련 이런 에너지 쪽, 전력기기 관련 에너지 쪽을 좀 채워놓고 나머지를 좀 소외주로 매매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좀 적극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소극적이라면 역시 이제 가장 좀 시장의 중심이 있는 반도체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겠습니다만 다소간의 좀 적극성을 띄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반도체 외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순환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신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그야말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24% 이러다 이제 상한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기세 등등하고 LNF도 12% 급등하면서 11만 원 선 위까지 올라가고 대부분의 이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가 AI의 느낌을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되게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오늘 강세가 나오는 거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심리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나의 신규 자금을 2차 전지에 쓴다? 그리고 뭐 기존에 좀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아직도 뭐 마이너스 30%, 40% 물려, 뭐 그보다 더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신규 자금으로 물을 탄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비겁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자신은 없습니다. 다시 그래요?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뭐 시장에 단기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단기 트레이딩 그런 포인트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좀 뭐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되지 않았고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파악돼야 될 것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확신은
안 간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저 스스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ESS 향의 그런 매출 확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미중 간의 히토류 분쟁 나오고 이 소재가 2차 전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 8월 중급 공급 이슈에 이어서 만들었었던 그 고점을 어제 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2차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수급 뭐 또 실적 밸류에이션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잡은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기약 없이 이제 하락만 줄줄줄 하던 지난 2년간의 흐름과 달라진 건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매수, 그다음에 신규 자금으로 물을 타기 여기에 따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스스로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요. 시가총액에 비하면 아직까지 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또 전망되는 실적 이런 것들 아직 좀 비싼 부분이고요. 네. 어느 섹터보다 또 2차 전지는 한번 잔상이 굉장히 강한 섹터다 보니까 테마성이 강한 섹터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지금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이제 순환매 속에 수급 테마로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매 포인트는 존재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를 중장기로 어떤 흐름에 있어서 끌고 갈 때까지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좀 더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단기적인 이제 그런 매매 포인트를 잡아본다 하신다면 전기차에 매몰된 시각을 좀 돌려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역시 이제 ESS 관련돼서 뭐 전고체 그리고 이제 ESS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좀 한정을 짓고요. 국내 이제 주요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의 이제 수급, 그러니까 셀 업체들의 이제 이런 방향성을 보면서 관련된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전략, 그러니까 지표를 두고 그 밑에 이제 추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뭐 단기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이렇게 쉽게 나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ESS, 전고체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LNF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가 또 ESS로 사용되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의 소재 비중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심주인 거죠? 네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볼 때는 포스코 퓨체엠도 관세 이슈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물려 있고 또 음극재에 대한 이제 그런 수주도 있었기 때문에 단기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또 추가적인 에너지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ESS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중 N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ESS의 이런 어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 세 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매매를 하시고 앞에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방향타로 놓고 이렇게 좀 추종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하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주는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LNF가 오늘 상승 기세는 가장 세네요. 네, 그래도 관심주로 LNF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한중 NCS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네. 이 모듈러 주택도 약간 이런 식으로 뜨는 건가요? 네, 네. 테마로 엮여서. 네,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종목마다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볼까요? 이 관련주는? 예. 뭐 저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또크라이나라고 좀 하는데 또크라이나, 네, 예, 계속 예. 이제 나오는 이제 이런 예. 이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군사 뭐 밀리터리에 이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뭐 덕후시죠? 이런저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어떤 종전 그리고 뭐 적어도 휴전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좀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어요. 이제는 네, 물론 뭐 다른 이제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캐터필라 같은 종목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종목
특히나 이제 중장미 종목들은 이제 뭐 합병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뭐 두산 밥켓도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분산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오롯이 반영되지 못하긴 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캐터필라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미국 시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는 계속 있었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통신주 우리나라의 뭐 KT나 SK텔레콤 같은 종목인 키유스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역시 이제 종전에 관련된 그런 글로벌 시각도 좀 베팅이 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산 가스에 대해서 수입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전쟁은 뭐 군사력의 차이, 뭐 물량의 차이, 뭐 이런 거로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근데 좀 러시아는 사실 이런 좀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로 전쟁 자금을 또 다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인도에서 이게 좀 끊기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도 좀 치명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앵커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푸틴과 또 통화도 했고 또 뭐 헝가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젤렌스키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정황상 그 어느 때보다 뭐 여기에 대한 이슈 또 압력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으면 또 트럼프가 토마호크 미사일, 뭐 대표적인 그런 순항 미사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좀 전쟁 양상도 좀 달라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좀 파급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은 이제 그만해라, 이쯤 해라 이제 뭐 어느 정도면 좀 정리하고 그냥 좋게 가자 이런 쪽에 어떤 의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는 뭐 당연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아까 처음에 포트폴리오 전략 또 시황 전략 말씀을 드렸듯이 뭐 60%, 70%, 80% 지금 시장 주도주로 가져가는 건 굉장히 정수에 가까운 플레이고요. 그런 보험의 차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한 5%, 10% 정도 이런 종전 관련된 종목 하나 심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슈라고 선정을 했고 뭐 건설 장비, 통신, 전력 인프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뭐 농업 관련된 종목도 있고 뭐 모듈러 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멘텀이 중첩되고 있는 쪽이 역시나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개인적인 탑픽을 꼽으라면은 저는 LS를 꼽고 있고요. 일단 뭐 지주사라는 그 이슈를 뭐 기본적으로 뭐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폴란드 쪽에 뭐 연간 수천 톤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제 전선, LS 전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선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또 미국 쪽에 있는 또 그런 전력 인프라 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멀티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S를 뭐 개인적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그 밑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와 함께 거의 전력 인프라를 깔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대한전선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올라갔어요. 답답하다가 그렇죠. 대한전선. 맞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모멘텀이 죽었다가 오늘 다시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세 종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주셨습니다. 방상 덕후만큼 꼭 그렇게 옥석 가리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봤을 때 좀 잡아야 될 수 있는 관심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조선이라고 좀 생각 들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선은 뭐 이제 밀리터리 측면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부터 뭐 캐나다 잠수함 수업 수주가 있고 뭐 그러면 뭐 밸류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 내에서 이 잠수함 사업만 따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밀리터리 특집처럼 개인적인 특집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종목을 좀 뽑아봤고 섹터와 종목을 좀 뽑아봤으니까요. 본다라고 하면 역시 조선 섹터를 이쯤에서는 한번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방산 말씀해 주셨다시피 겹치면서 그리고 이중 모멘텀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K조선 중에 괜찮은 종목 좀 하나 탑픽으로 골라주시죠. 일단 좀 오늘 방산주들은 역시 이제 평화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조건 반사처럼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조선 쪽은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 잠수함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치 그리고 일정상의 모멘텀이 좀 잡혀가면서 좀 강세를 띠지 않으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키워드는 이제 팀 코리아의 청출어람이라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은 없었죠. 한 한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면허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1,800톤급 그런 잠수함을 면허 생산하면서 이제 기술을 이제 축적을 해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호주의 호위함 사업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속된 말로 따로 놀다가 보기 좋게 이제 일본 조선사한테 좀 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사청 그리고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뭉쳐서 팀 코리아로 지금 이 독일과 함께 결승전에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56조 규모예요. 12척의 재래식 디젤 잠수함 건조와 향후 30년간 이제 MRO 사업권이 달려 있는 정말 글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잠수함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과 독일이 결승전 숏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또 여러 프랑스와 이런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은엄 비속어입니다만 이제 국뽕이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 팀 코리아가 수주를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과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특히나 이제 장보고함을 실질적으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독일은 아직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지금 건조 중에 있는 그런 잠수함을 이제 내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좀 유리하다. 그리고 거기에 건조, 운영, 유지, 작전까지도 현시감이 있는 이제 그런 잠수함을 우리가 내밀었기 때문에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정상으로는 이제 10월 말 조선소 방문이 이어집니다. 그래봐야 이제 다음 주 정도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아덱스가 열려요. 이제 성남 비행장에서 그건 이제 약간 에어쇼에 좀 가까운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산 관련돼서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당장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주 계약자는 하나오션이고요.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뒤를 받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좀 최대 수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잘하면 연말에 여기에 이제 수주전이 끝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하면은 한 2달 정도 되겠죠. 그 안에 좀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랜 기간 횡보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 그중에서도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저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한번 약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해 가시는 그런 전략도 어울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이제 다리를 걸어서 하나오션이 그 당일 한 6.7% 급락했는데 오늘로써 다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탑픽은 한화오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